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 제13과 직장생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13과 직장생활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한국어를 왜 공부하나요? 보통 한국에서 국적 이런 거 취득하기 위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중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부하고 그리고 취업,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어휘, 표현 이런 것들을 배워볼 텐데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약간 이런 좀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고급 어휘,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 말고도 이렇게 약간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고객, 손님이 와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 뭐 다른 회사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조금 이렇게 평소에 친구들이나 뭐 다른 사람, 선생님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하고도 조금 더 다른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좀 높은 고급 어휘를 써야 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생활 관련된 어휘하고 문법은 뭐뭐 하게 하다, 뭐뭐 가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지금 뭔가요? 여기 보면은 거꾸로 써져 있긴 한데 결제 서류죠. 서류를 이렇게 이제 그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이런 보고서, 어떻게 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서류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 지금 보니까 부장님이네요. 이렇게 부장한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네, 결제해 주세요. 결제는 이렇게 오케이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부장님 여기 이거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결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씁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되겠죠.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격식을 갖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장, 이거는 직급이죠. 그러면 뭐 과장, 부장, 뭐 대리 이렇게 직급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보통 한국에서는 부장이라고 하면 예의 있어요. 네, 예의 있지만 예의 있게 부르는 이름이지만 보통 문화에서 그냥 부장이라고만 하면 조금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꼭 부장님, 대리님, 과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꼭 님 이렇게 붙여서 예의 있게 말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자,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는 지금 보면 물건을 파는 가게 같죠? 가게? 어떤 물건을 팔까요? 네, 여기 보면은 광고는 아니지만 화장품을 지금 팔고 있는 곳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런 직원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어요. 물건을 팔 때 이렇게 좀 예의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고, 또 우리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이 수업을 많이 당연히 듣고 있겠죠. 외국 사람들이 듣고 있을 텐데 지금 아마 선생님이 보기에는 여기 명동 같은 곳이 아닐까, 아니면 면세점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마 여기 있는 한국 사람도 있겠지만 외국 사람도 같이 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외국어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화장품 설명한다든지 물건을 팔 때 도움이 되겠죠?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서도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고급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 물건 파는 사람이 손님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니까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가게나 뭐가 아니라 공장이죠. 공장. 그리고 이제 공장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도 그 직원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약간 예의 있게, 그리고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반말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셨어요? 다 끝내셨습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게 맞죠. 이런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배워볼 거예요. 자,
회의를 하다. 그렇죠? 회의 괜찮죠?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어떻게 할지 아니면 우리가 하기로 했던 일이 잘 되었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걸 회의라고 하죠. 회의해요. 그리고 업무 지시를 하다, 받다, 업무 보고를 하다. 그렇죠? 업무, 이거 일하는 거죠. 일. 그리고 지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네, 시키는 거죠. 시켜요.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시켜 지시하죠. 그리고 지시를 받죠. 네. 이런 거는 잘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네, 이게 반대되는 표현이니까 지시하다, 지시받다. 그렇죠? 지시하다, 지시받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업무 보고를 하다. 내가 지시를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 끝났어요. 하고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 이런 걸 보고라고 하죠. 다시 알려줘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지시하다, 지시받다 이런 표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다. 네. 내가 보고할 때도 그냥 말로 보고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글로 이렇게 써서 보고할 수도 있죠. 그 글로 된 종이를 서류라고 하고 서류를 써요. 작성해요. 같은 의미죠. 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토픽 글쓰기 같은 걸 할 때 작성 이런 표현 같은 걸 쓰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겠죠. 회사에서 이야기할 때도 네, 서류 작성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네. 그리고 결제를 하다, 네, 결제를 받다. 그래서 내가 보고서 같은 걸 써서 괜찮아요? 아니면 다시 하세요? 오케이 해주는 거 이걸 결제라고 하죠. 결제를 하다, 결제를 받다. 결제 내가 결제를 하는 거는 내가 오케이 이렇게 써주면 결제를 하는 거고 내가 써주세요 라고 해주면 이렇게 해주는 거를 받는다 라고 하죠. 괜찮습니까? 자, 작업장이니까 여기는 작업장, 공장이겠죠? 네. 작업장은 공장에 보통 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나요? 자, 기계를 정비하다, 작동을 확인하다. 기계 이런 걸 기계라고 하죠. 기계를 정비해요. 정비는 무슨 말인가요? 정비는 보통 고쳐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해요. 정비라는 거는 기계가 혹시 이렇게 잘 괜찮나? 수리 고치기도 하고 수리 네 수리 근데 수리하고 정비하고 똑같은 뜻은 아니죠. 정비할 때는 수리도 하지만 이거 괜찮나? 이렇게 확인 잘 돌아가나? 내가 오늘 일해야 되는데 이게 괜찮을까? 그리고 청소도 하죠. 청소. 기계 같은 거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먼지도 닦아주고 아니면은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오일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 너무 더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잘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청소하고 하는 거 이런 걸 다 정비라고 하죠. 그래서 기계를 정비해요. 정비는 미리미리 해야죠. 고장 나기 전에. 그리고 작동은 움직여요. 이런 말이죠. 움직이다. 잘 확인하다. 그렇죠? 그래서 기계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요. 그것도 정비겠죠? 이것도 정비의 일종이에요. 기계를 정비하다, 작동을 확인하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기계 정비, 작동 확인 이렇게 짝이 맞는 단어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 책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문제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공구 이거 뭐 망치, 뭐 스패너, 뭐 드릴 이런 거 공구라고 하죠. 여기 이름들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미리 준비해요. 미리 준비해요. 자, 그리고 재고를 정리하다. 재고는 뭐죠? 재고? 여기서 이 재고는 이게 창고. 네. 이런 거 할 때 고예요. 네, 고. 뭐 금고. 돈 넣어두는 거 이런 거 고. 창고 같은 걸 고라고 하죠. 재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창고에 있는 물건
창고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물건, 뭐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팔기 위해서 아니면 다 만들고 잠시 보관하는 이런 걸 재고라고 하죠. 재고. 그래서 재고를 정리해요. 재고를 정리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뭐 깔끔하게 청소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여기서는 재고 정리라는 거는 보통 확인을 많이 합니다. 확인. 그래서 내가 서류에 이런 물건이 5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여기 창고 안에 5개가 있나? 이런 거 확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5개가 이렇게 막 다 따로 이렇게 돼 있으면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은다든지, 정리하는 거죠. 정리. 근데 이게 재고 정리에는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확인, 뭐가 있지? 이런 거 하는 것도 재고 정리라고 하죠. 그리고 자재를 주문하다. 자재는 보통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죠. 재료. 근데 보통 이렇게 물건, 공장 아니면 뭐 건축, 건물 같은 거를 지을 때 필요한 거, 이런 것도 자재라고 하죠. 이게 주문해요. 이거는 가져다 주세요. 전화로 얘기하는 거. 물건을 사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재를 주문해요. 그리고 작업 일지를 작성. 이거 아까도 배웠죠? 이건 써요. 작업 일지. 작업은 일해요. 일지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쓰는 거죠.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했어요? 잘 되었어요. 어떤 것을 검사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오늘은 물건을 몇 개 만들었어요. 이런 거 작업 일지죠. 매일 쓰는 거, 매일. 이거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내가 써요. 그리고 줘요. 제출이죠. 주는 거, 주다. 서류는 보통 서류를 주는 건 제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표현, 일지를 작성, 일지를 제출, 자재를 주문, 재고 정리, 이런 표현, 같이 연결되는 표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법 배워볼게요. 동사에 뭐뭐 하게 하다. 이게 시킬 때 쓰는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시킬 때. 일을 하게 해요. 이 지금 같은 문법이죠. 똑같은 문법이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하세요. 이렇게 시킬 때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장님 오늘 작업을 다 마무리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작업 일지, 매일 쓰는 거 잊지 말고 작성하세요. 쓰세요. 그리고 팀원들도 작성하게, 팀원들한테도 작성하게 하세요. 그렇죠? 시키세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약을 식구에게, 아이에게 먹게 하세요. 아이에게 먹게 하세요. 이거는 먹도록 같이 쓸 수 있죠? 먹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19, 30분에 먹이면 되죠. 이거 밥 먹고 난 뒤에 이런 뜻이죠. 아이에게 자기 방을 스스로 정리하게 하세요. 정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이거 살아요 이런 말이죠. 살다. 외국인에게 외국인을 등록하게 합니다. 시킨다는 말이죠. 괜찮나요? 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장님이 무슨 일을 시켰어요? 라고 하니까 이링씨 3시 회의 준비. 그래서 이링씨에게 회의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죠. 여기 보면 안젤라씨 13일까지 계약서 번역. 안젤라씨에게 13일까지 계약서를 번역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계약서,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쓰는, 계약할 때 쓰는 계약서죠. 번역해요. 잠시드 씨에게 창고의 재고를 체크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체크하다, 확인하다 같은 말이죠. 확인. 그런데 그 체크 영어예요. 영어인데 한국에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보통 이야기할 때는 체크해보세요. 체크했어요? 이렇게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오히려 확인하다 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우만 씨에게 택배 박스를
창고로 옮기게 하셨어요. 그렇죠? 택배 박스, 상자, 창고로 옮겨요. 네. 그리고 김영철 씨에게 직원들 작업 일지를 정리하게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법, 가다. 이거는 그 행동, 그리고 상태가 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뭐 해요. 네. 바뀌고 있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회사 생활은 할만해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이죠. 네. 선배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잘 적응해 가고 있어요. 네. 적응. 괜찮아요? 쉬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적응해 가고 있어요. 잘 적응했어요. 이거는 과거. 이미 적응해요. 근데 아직 조금씩 적응 이렇게 적응해 가고 있어요. 안젤라 씨, 서류 번역은 아직 멀었어요? 네, 거의 다 끝나가요.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거의 끝났어요? 끝나가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다 됐어요? 다 끝나가요? 네, 끝나가요. 예,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거의 3년이 되어 가요. 네. 아직 안 됐죠? 3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뭐 한 2년 10개월? 네. 그래서 거의 3년 다 되었어요. 3년 되어 가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네. 아직 모르지만 이제 조금씩 알고 있어요. 네, 이런 말이죠. 알아가는 중이에요. 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조금씩 직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외워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은 보통 정말 외워야 되죠. 그리고 얼굴은 자주 보면 기억이 나게 되니까 이름과,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이름을 좀 알면 좋죠. 그래서 이름과 얼굴을 외워가고 있어요. 선배에게서 일을 배워요. 선배에게서 일을 배워가고 있어요. 그렇죠?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규칙에 적응하다. 회사 규칙에 적응해가고 있어요. 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업무를 파악하다. 네. 파악은 뭐예요? 이렇게 보고서는 공부하고 알게 되는 거죠. 알아요. 파악해요. 네. 그래서 파악해 가고 있어요. 업무를 파악해 가고 있어요. 네. 업무 파악 이런 것도 이렇게 잘 짜게 되는 표현이니까 규칙에 적응하다 이런 거 좀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모집 공고가 있네요. 모집 공고. 이거는 사람을 구하는 거죠. 사람을 구해요. 그래서 모집 어떤 직종하고 관련이 있나요? 네. 우리 회사 최고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상반기가 뭐죠? 1년 1월, 2월, 3월에서 12월 거기서 이렇게 반 나눠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 네. 7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 이렇게 돼 있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네, 이걸 하반기라고 하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2000땡땡년 상반기라고 하면 이제 그 봄에서 여름 사이에 뽑는다는 얘기네요. 자, 여기서는 주식회사, 이게 무슨 전자, 모집, 이거는 사람을 뽑는다는 말이죠. 모집. 그리고 자동차, 상사. 그쵸? 여기 전자는 뭐 보통 텔레비전 아니면 뭐 라디오, 네, 그렇죠? 요즘 라디오가 많이 없는데 스마트폰, 그쵸? 이렇게 전자제품 괜찮죠? 네. TV,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도 다 전자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가전제품이란 말도 있죠. 가전제품.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자동차, 여기는 어떤 회사일까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겠죠. 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거나 뭐 자동차를 수리하는 곳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동차랑 관련되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사 여기서 상은 이 물건을 팔아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마 상사는 물건을 팔거나 사고, 네, 물건 팔다 또는 무역, 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상사는 보통 물건을 사고 파는 가게나 뭐 회사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 분야, 네, 모집 분야 어떤 일을 할 사람을 인가요? 뽑는 건가요? 사무직, 이거 사무직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사무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글 써서 보고서 만들고 이렇게 보고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조사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네,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이런 건 사무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생산직은 네, 보통 생산직은 공장인 경우가 많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좀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의 생산직, 자동차를 정말 만드는 회사일 수도 있겠네요. 돈을 많이 받겠네요. 그리고 상사, 영업직은 여기서 나오는 이 영업은 물건을 팔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네. 영업직은 내 밖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직접 만나가지고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에 가서 우리 이런 물건이 있는데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해서 회사 대 회사끼리 물건을 팔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가서 물건 서류 이런 거 가져다 주고 사인 받고 뭐 돈은 언제 낼 건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영업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전자회사에서는 사무실에서 일할 사람, 자동차 회사에서는 공장이나 이런 현장에서 실제로 물건을 만들 사람, 그 다음에 상사 여기에서는 물건을 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 뽑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직종, 여기 보면 사무직, 그쵸? 아까도 얘기했던 사무실에서 일할 사람, 생산직, 공장이나 실제로 만들 사람, 그쵸? 관리직은 뭐예요? 관리직은 보통 팀장, 아니면은 뭐 생산 라인에서 이렇게 제일 뭐 이렇게 관리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할 때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일을 잘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아파서 며칠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신 누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거 확인하고 이런 거 도와주는 사람, 그걸 관리직이라고 하죠. 보통 리더. 영업직은 아까 배웠죠? 이 물건을 파는 사람. 판매직 같아요. 그런데 이 영업직과 판매직은 보통 물건을 팔아요. 판매도 물건을 판다는 말이죠. 그런데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직이라는 것은 네, 보통 회사 대 회사. 그래서 영업을 한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보통 개인 사람한테 물건을 팔 수도 있지만 보통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물건을 다른 회사에 팔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데 방문해가지고 물건을 팔거나 이런 거,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 이런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한번 사보세요. 그래서 이야기하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업직은 보통 회사에서 일도 하겠지만 보통 밖에 나가서 아침에 회사에 갔다가 밖에 다른 데 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이런 걸 영업직이라고 하고, 판매는 가게 같은 데서 예를 들자면 화장품 가게에서 이렇게 손님이 오면 물건 팔고 하는 거, 이런 걸 판매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게에서 화장품을 파는 사람을 영업직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느낌이 다르고, 보통 판매직이라고 하면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물건을 설명해주고 물건을 파는 사람, 이런 거 판매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용직은 하루만 일해요. 하루만. 네. 그래서 물론 여러 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해서 내가 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뭐 한 달, 1년 이렇게 그런 계약직
아니면은 정식으로 고용이 돼서 정규직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뭐 기간만 뭐 일주일 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만 계약을 해서 하는 거 일용직. 이게 하루라는 말이죠. 일용직. 자, 급여. 이거 돈을 어떻게 주나요? 이런 말이죠. 이거 연봉. 1년에 얼마 줄 거야? 라고 계약하는 거. 네. 이건 연봉이라고 하죠. 1년.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급여를 주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월급을 주고 뭐 보너스를 주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다양한데 그거를 다 합쳐서 1년 동안 얼마 줄 거야? 라고 계약을 하는 게 연봉이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월급은 한 달. 그래서 월급이 얼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급. 한국에서는 주급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주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그렇죠? 그리고 일당. 네. 보통 일용직은 일당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루에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시급. 이건 보통 아르바이트.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그러면 그 시간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1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런 걸 시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당, 보너스. 그래서 특별히 더 돈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그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루에 8시간만 일하기로 했는데 야근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런 야근 수당, 야근 보너스 같은 걸 받게 되죠. 그리고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원래 쉬는 날인데 일을 했으니까 그 휴일 수당에서 뭐 2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당, 돈을 조금 더 주는 거. 이런 표현들을 잘 알아둬야 내가 실제로 직장을 구할 때 이런 사람들을 지금 뽑고 있구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문제에도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직장인들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가장 힘들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나요? 스트레스 해소 같이 외우세요. 네, 스트레스를 해소 풀다. 네. 여러분 회사에 다니시나요? 회사에 다니셨었나요? 회사에 다니실 건가요? 회사에 다니기 힘들죠. 돈 벌기 힘들어요. 남의 돈 벌기 되게 힘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이런 거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 버티다, 견디다, 다 같은 의미죠. 참다. 회사 다니는 거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나 안 다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특히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회사에서, 다른 곳에 일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좀 참고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잘 설명하고, 내가 좀 일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 힘들까요? 자, 1위는 대인관계. 그렇죠? 대인관계. 대인은 뭔가요? 대인? 네, 큰 사람, 작은 사람 대인이 아니고 여기서 대인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사람 만나요. 네. 대인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회사에 다니게 되면 나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뭐 저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 대리, 과장, 부장, 특히 뭐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일을 시키죠. 그리고 보통 잔소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빨리 하세요. 빨리 이런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정말 많이 받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리 과장이 됐을 때 밑에 직원들이 있으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말한 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했지? 내지는 나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지? 왜 열심히 못하지? 이렇게 좀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걸 대인관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인관계라고 하고 거기서 받는 걸 대인관계 스트레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인관계라는 표현 아주 많이 사용하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하는 거. 네, 야근은 뭐예요? 밤에 일하는 거죠? 주말에 출근하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는 거. 와, 한국에서 좀 선생님이 좀 부끄럽지만 한국에서는 야근, 주말 출근 이런 거 정말 많죠. 네, 많아요.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고 물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일하고 일을 많이 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일할 때 이거 너무 힘들다. 뭐 돈을 조금 많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힘들어서 다니기 힘든데. 그리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언제 쉬나요? 언제 가족들하고 재미있게 뭐 시간을 보내나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주나요?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3위 일에서 좋은 성과. 보통 이제 그 회사에서 상사 높으신 분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죠. 네. 빨리 해, 열심히 해, 이거 왜 안 됐어,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이 돈을 벌어야지. 이거 성과. 그렇죠? 회사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이 생기지 않으면 성과는 곧 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하루에 100개를 만들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80개밖에 못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80개밖에 안 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100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성과가 별로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잔소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성과. 그리고 피로가 쌓이는 것. 일을 많이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좀 쉬어야 되는데 보통 야근을 많이 하고 하면 이게 피로를 풀 수가 없죠. 피로가 쌓여요. 피로가 쌓이다. 이런 거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5번째로는 월급과 연봉이 오르지 않는 건데, 내가 이거 오르다라는 것은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 받았는데 올해는 뭐 110원, 120원 정도 보통은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더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그거 안 돼요. 오르지 않아요. 연봉이 오르다, 월급이 오르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받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휘 같은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더 좋아요. 대인 관계, 야근이나 주말 출근, 그다음에 성과를 얻다, 피로가 쌓이다. 이런 표현 잘 기억해 두세요. 연봉이 오르다.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잘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같은 표현이죠. 지치지 않기 위해 어떤 것들을 지치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어떻게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 휴식해요. 이거 제일 좋죠. 토요일, 일요일 그냥 집에서 쉬어요. 밖에 여행을 나가거나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고 그냥 집에서 자고 먹고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고. 제일 좋죠. 선생님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번째는 취미 생활하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요. 취미 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고, 아니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거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번째, 쇼핑하면서 돈 쓰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돈이 생기고 돈을 좀 벌죠. 그걸 가지고 내가 잘 모아서 다른 것에 산다든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거, 화장품 예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옷을 산다든지, 내가 사고 싶었던 컴퓨터 이런 걸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쇼핑을 해요. 그리고 돈을 써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렇죠. 선생님은 남자라서 이건 아직 조금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네, 좀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정확하게 퇴근하기.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바쁠 때는 야근도 하고 그렇긴 할 텐데, 좀 이제 회사가 그런 회사가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일이 좀 이렇게 좀 적어서 정시에 퇴근할 수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6시에 딱 네, 칼퇴근 이런 말이 있는데 표준어는 아닌 것 같은데, 칼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칼퇴. 퇴근 시간에 정확하게 퇴근하는 거. 네. 요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네. 이거 할 수 있나요? 한국 회사에서 이거 가능합니까? 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안 되는 회사도 많죠. 자, 여기 혼밥, 혼술, 혼영, 이거 자기 시간. 여기 이게 새로 만들어진 말이에요. 선생님 어릴 때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여기서 혼이라는 거 혼자라는 말이죠. 혼밥은 혼자 밥 먹어요. 혼술은 혼자 술 마셔요. 혼영은 혼자 영화 봐요. 이런 말이에요. 자기 시간, 나 혼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네. 예전에는 선생님 어릴 때는 혼자 밥 먹는 거나, 네. 혼자 밥 먹는 거 좀 되게 이상했죠. 혼자 술 마시는 거는 이상하죠. 지금도 이상해요. 혼자 술 마시는 거는 지금도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면, 뭐, 회사에서 회식 같은 거 하면서 술을 마시면 오히려 회사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술 마시면 더 스트레스 받죠? 근데 친구들을 만나면 좋은데 친구들은 바쁘죠? 그러니까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영화를 봐요. 네. 이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은 사실 좀 혼자 영화 보는 건 좀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혼자 보나요? 네. 이건 이제 자기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동호회, 네. 취미하고 비슷한 거기는 한데 취미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동호회는 보통 취미 같은 것들을 같이 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보통 여기서 동호회 사람들이 만나는 건 보통 친구죠, 친구. 네.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재미있는 것들, 취미를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휴식을 한다. 네. 뭐 취미 생활, 쇼핑에서 돈을 쓰다. 네. 정시 퇴근. 그다음에 혼밥, 혼술, 혼영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없었지만 그리고 그 이전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책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책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의미 같은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이런 표현들 기억해 두세요. 자, 읽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세요. 자, 1번 문제. 이 설문조사, 네, 설문조사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여기에 지금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건가요? 라는 거죠. 직장 생활 중에 언제, 네, 회사에서 일할 때 언제 힘들어요? 피로가 쌓여요? 이런 말이죠. 직장 생활이 힘들 때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나요? 네, 이직을 생각하다. 이직은 뭔가요? 다른 회사. 네. 에이씨, 내가 이 회사 말밖에 없나? 네, 다른 회사 갈 거야. 더 좋은 회사 갈 거야. 네, 이직이라고 하죠.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나요? 직장 생활이 힘들 때 이겨내기 위해서, 네, 이겨내다. 여기 보면은 이겨낸다. 똑같은 표현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기다, 이겨내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든 거를 난 못해, 안 하겠어 이런 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잘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하고 더 쉽게 해낼 수 있고 이런 거 이겨낸다고 하죠. 힘들 때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라는 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무엇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 거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직장생활이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사람. 네. 어떤 사람을 이랑 같이 하면 좋은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면 집안의 남편, 와이프 아니면 집안의 우리 아이들, 가족들, 뭐 부모님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여기 3번에는 이렇게 이겨내요. 무엇을 합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대답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받아서라는 거죠.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인관계 문제예요. 네, 그렇죠? 대인관계. 가장 많은 대답이었으니까요. 자,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자, 직장인들은 대인관계보다 업무 성과 때문에 더 힘드나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은 대답은 아까도 봤지만 가장 많은 대답은 대인관계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과, 네, 이런 것도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인관계보다 업무 성과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러니까 업무 성과가 더 힘드나요? 아니죠. 대인관계가 더 힘들죠. 왜냐면 가장 많은 대답이 대인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업무 성과 때문에 더 힘든 게 아니고 대인관계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X겠죠.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야근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여기 보면은 야근을 하거나 힘들어요. 야근, 주말 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 수당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죠. 네.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을 받습니다. 네. 여기 수당을 받다, 돈을 받다. 여기 수당은 돈이라는 말이죠. 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당의 의미를 모르면 문제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근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요.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쉬지 못해서 피로가 쌓이는 것 때문에 힘들죠. 네. 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X죠. 취미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그쵸? 네. 여기 보면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재충전을 해요. 네. 스트레스를 풀어요. 재충전, 스트레스를 풀다. 네. 비슷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 네, 워라벨이 나왔어요. 이 워라벨은 이전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처음 보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번 새로 나온 규제들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인데, 한국 사회,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요즘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하게 되면 빨리 해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지. 성과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 야근을 해야 되거나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거나, 심지어는 저녁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뭐 사장님이나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죠. 이거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요즘 또 카카오톡 그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단톡방, 네, 꼭 카카오톡이 아니라도 뭐 단체 톡방 이런 데에서 이렇게 회사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뭐 카톡이 날라와서 뭔가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힘들어하고 그렇게 좀 어려운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 내가 쉴 때는 좀 쉬어야지. 뭐 계속 일만 하고 돈이 많으면 좋지만 언제 쉬나요? 나는 언제 행복하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쓰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네. 그래서 일하는 것과 내가 생활하는 것의 밸런스, 이거 균형이라는 거죠. 균형. 이런 거를 잘 맞춘다. 그러니까 너무 일만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또 좀 쉬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워라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여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워라벨은 네, 일과 개인의 균형, 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여기 보면 소확행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여기 2번에도 나와 있듯이 이거 의미를 알면 좋아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 소확행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말이죠. 네. 같은 내용이에요. 소소하다. 네. 작아요. 네. 소소하다라는 거는 작다라는 뜻인데, 네, 작다라는 뜻이에요. 약간 좀 좋다는 의미가 있어요. 소소해요. 네. 너무 나쁘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최근의 사람들은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네. 돈을 많이 받고, 회사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쓰거나, 그리고 좀 쉬거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워라밸, 네, 일하는 것과 쉬는 것, 내 개인적인 생활하는 것을 균형을 갖자. 이런 거, 소확행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좋은 것들. 소확행 한다는 건 보통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돈을 벌어서 비싼 차를 사요. 이런 게 아니고 큰 행복, 내가 월급을 다 써서 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싸지 않아요. 내가 비싸진 않지만 내가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집을 사는데 내가 10,000원, 20,000원, 좀 100,000원 이렇게 쓰는 게 이게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좀 써서 행복해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 맛있는 음식, 아주 비싼 건 아니더라도, 그리고 조금 비싸지만 나한테 필요했던 거, 나한테 선물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고, 작지만 확실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하자. 이런 게 소확행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좀 생각이 조금 바뀌고 요즘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한국 사람들이 요새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 라는 것, 이런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워라밸, 소확행 이런 말들이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혹시나 지금 인터뷰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인터뷰에서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이 3번은 여러분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특히 여러분 중간평가나 마지막, 특히나 마지막 최종, 네, 종합평가, 최종 종합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보통 선생님 기억으로는 최종 마지막 평가의 5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생각,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내 의견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평소에 나는 어떨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뭐라고 답변하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공과 휴식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성공은 뭐예요? 보통 돈이죠, 돈. 네. 결국은 돈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과장, 부장 되는 것도 사실은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성공, 그리고 휴식. 좀 집에서 쉬어요. 네. 더 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 휴가를 가는 것도 그렇고, 보통 휴식을 하려면 돈을 쓰죠. 써요. 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많으면 좋은데 필요한 거 좀 쓰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니까, 아파트를 사야 되니까 돈을 모으자. 여행? 여행 가지 마. 맛있는 거? 맛있는 거 필요 없어. 집에서 그냥 밥이랑 김치 먹어. 그리고 돈을 빨리 모아서 빨리 좋은 아파트를 사자. 이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너무 회사 많이 다니고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네, 돈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여행도 안 가고,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파트 얼마나 더 빨리 살 수 있나요? 그래봐야 2, 3년? 그럼 난 조금 더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아파트 필요 없어. 그냥 난 지금 사는 것도 괜찮아. 나 지금 우리 가족들이랑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지금 즐겁게 지낼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내 생각을, 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런 것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죠? 나는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성격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내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이거 같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는 지금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게 더 좋구나,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하구나, 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나만의 기준,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질문은 이전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질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험 볼 때는 인터뷰 시험에서 이런 거 질문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이런 질문, 이런 거는 좀 꽤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살 때 이런 거 생각을 하거나, 또 이런 주제로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에 또 같이 만나서 공부해요.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